자, 수업합시다. 12월 5주차 프린트입니다. 12월 5주차 프린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갈까요? 질문 받읍시다. 1페이지요. 넘어가. 자, 2페이지요. 2페이지요. 2페이지 넘어가.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 감사하는 건 뭐지? 3페이지요. 넘어가? 아까 누구 있었는데 3페이지 아까? 누구 있었어? 10번. 자, 3페이지에 10번 갑니다. 10번 되겠네요. 자, 봅시다. X, Y, Z가 되겠고요.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거고 원자량의 기준이 X가 12일 때 Y가 12일 때 서로 다른 값만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봐봐. 자, 갑시다. 지금 봐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자료가 X하고 Y하고 Z라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원자 종류는 3가지인데 잘 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줬으니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줬지. 그럼 원자 하나의 질량을 줬으니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저건 상대적 질량을 준 거야? 실제 질량을 준 거야? 실제 질량을 준 거야, 나한테. 그럼 실제 질량 B는 무슨 질량 B랑 같아야 돼? 상대적 질량 B랑 같아야 되겠지. 됐니? 실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원자 탄소의 질량이 얼마지? 원래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 거지. 이게 탄소 하나의 실제 질량인데 이 값을 얼마로 보기로 한 거야? 이 값이 실제 질량을 얼마로 보기로 한 거야? 12로 보기로 정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실제 질량이야. 이 값이 실제 질량인데 이 값을 뭘로 정한다? 12로 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랬더니 수소의 질량이 얼마야? 수소의 질량이. 선생님 못 외운단 말이야. 이 값은 모르지만 수소의 질량이 1이래. 상대적 질량이 1이래. 그러면 탄소의 상대적 질량과 수소의 상대적 질량이 12대 1인 거지. 왜 12대 1인 거지? 실제 질량 B가 12대 1이니까 상대적 질량 B도 12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실제 질량을 주고 얼마? 이렇게 준 거야. 자, 갑니다.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얘네들의 실제 질량인데 자, 갑니다. 원자량 기준이 X가 12일 때 얘가 X가 12일 때래. 그럼 정합니다. 자, 원자량 X를 얼마로 정할 때? 12로 정한다. 이게 기준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밑에다 쓸 거니까. 자, 갑니다. 실제 질량을 보자. 얘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23승. 얘네들은 똑같아.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요거 잠깐 지울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의 실제 질량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6분의 1대 3분의 8이지. 다 똑같은 최소 분배에서 얼마로 대입해버리면 6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6분의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6분의 12.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1. 얘는 6분의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이게 얘네들의 실제 질량 B가 되는 거잖아. 이게 실제 질량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네들 실제 질량 B가 12대 1대 16인데 자, 갑니다. 그럼 X를 12로 한대. 그럼 X를 얼마로 한대? 12로 한대. 그럼 실제 질량 B가 얘가 1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6인데 X를 12로 정했대.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X를 12로 정하니까 똑같이 1배 된 거지.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1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얼마? 1,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를 12로 하면 Y의 질량은 얼마? 1. 됐니? Z의 질량은 얼마? 16 요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y가 12일 때, 원자량을 y로 기준으로 하겠대. y를 얼마로 기준으로 하겠대? y를 12로 하겠대. y를 12로 하겠대. 그럼 얘네들 실제 질량비가 12대 1대 16이지. 그럼 y 값을 12로 하겠다라는 거야. 상대적 질량비를. 됐니? 그럼 얘가 12가 되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12배 되면 되겠지? 그럼 12에다가 11을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14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11을 곱하면 얼마니? 그냥 귀찮으니까 16 곱하기 10이라고 쓸게, 이렇게. 됐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를 기준값 12로 할 때는 얘가 12, 얘가 1, 얘가 16 될 거고, y를 기준값 12로 바꿨더니 얘가 얼마? 144.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 곱하기 1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 무슨 비? 실제 질량비. 빨간색이 뭐? x를 12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질량비. 파란색이 뭐? y를 12로 놨을 때의 질량비가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른 값을 곱하, 뭐 서로 다른 거잖아. 뭐 서로 다른 거야. 많겠죠. 서로 다른 건 얼마야? 분자량 다르겠지. 분자량 뭐야? 원자량의 총합. 분자량 뭐라고 배웠어? 원자량의 총합.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네들 원자량의 총합이니까 x 하나 얼마? 12, y 하나 얼마? 1. 근데 얘가 4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뭐 안 해봐도 되겠지? 얘보다 얼마가 돼야 돼? 12배 커져야 되겠지, 12배. 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얘네들의 원자량이 몇 배 커졌어? 12배 커지지? 그럼 분자량도 몇 배 커져야 돼? 12배 커져야 되니까 얘는 x를 12로 했을 때 얘는 y를 얼마로 했을 때? 10으로 했을 때가 분자량이 돼야 되겠죠. 질문이 뭐였더라? 서로 다른 값 찾으라고 했구나. 그건 다른 값이죠. 뭐 다른 건. 됐습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두 번째, 얘 읽어봐. 됐니? 얘 읽어봐야지. 얘 읽어봐야지. 1g 속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1g 속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상대적 개수야? 실제 개수야? 실제 개수잖아. 잘 봐. 얘 원자 하나치. 그럼 실제 얘 질량 얼마가 돼야 되겠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몇 개가 돼야 돼? 원자 하나야 되겠지? 되니? 그러면 상대적 질량이 변하더라도 1g 속에 들어있는 x의 원자 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원자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질량으로 뭘 나누면 되겠어? 어이구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잖아. 뭘로? 질량으로 뭘 나누면 되겠어? 원자의 수를 나누면 되잖아. 원자 수를 나눈 거잖아. 그럼 이거는 질량이 무슨 원자가 돼야 돼? 실제 질량이 돼야 돼? 상대적 질량이 돼야 돼? 실제 질량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 원자 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얘는 뭐 상대값을 바꾸더라도 변할 리가 없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뭐가 돼야 돼? XY2인데 얘는 봐봐. 밀도는 뭐가 돼야 돼? 부피분의 질량이 돼야 되겠지. 내가 분자들을 봐봐.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만 바뀐 거야? 분자량이 바뀌는 거지. 분자량이 바뀌어도 뭐는 바뀔 수가 없어. 0도씨 1기압에 들어가는 밀도니까 밀도는 뭐가 돼야 돼? 부피가 돼야 되겠지. 부피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그 질량이 돼야 되겠지. 질량. 됐니?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어야 되는데 잘 봐야 돼 여기서. 내가 요 질량이 뭐가 돼야 돼? 분자량이 돼야 되겠지. 분자량이 돼야 되겠지. 됐니? 잘 봐. 그런데 지금 내가 분자량이 몇 배 커져? 12배 커지지? 무슨 말이냐? 분자량이 몇 배 커져? 12배 커진다? 그럼 분자량이 12배 커졌다고 하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몰의 부피는? 얘도 똑같이 커져야 되겠지.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 분자수에 비례하잖아. 분자수에 비례하잖아. 분자수에 비례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부피가 1몰의 부피야?
여기까지 됐어? 1몰의 부피야. 그러면 0도씨 1몰의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 22.4리터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뭘 지녀야 돼? 분자수를 지녀야 되겠지. 그럼 봐라. 이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뭘 지녀야 돼? 분자수를 지녀야 되지. 여기까지 됐지?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그런데 내가 분자량이 몇 배 커졌어? 12배 커졌다? 그럼 분자량이 12배 커지면 뭣도 12배 커져야 돼? 아보가드로 수도 12배 커질 거 아니야. 아보가드로 수 어떻게 구해? 칠판 넣고 보다 돼? 칠판은 가장 아보가드로 수 뭐야? 뭐를 나눈 거야? 분자량을 분자 질량으로 나눈 거지? 됐니? 그럼 자 봐. 여기서 실제 값은 뭐밖에 없어? 분자 질량만 실제 값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만큼 커지지? 이해됐어? 그러면 분자량이 몇 배 커져? 12배 분자량이 커졌어. 그러면 분자 질량으로 분자량을 나누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게 돼 있지.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조금 어렵네. 여기 이야기가. 여기까지 됐어? 이해가 안 가, 봐야 돼. 됐지? 그럼 아보가드로 수가 몇 배 커져? 12배 커진다. 아보가드로 수가 12배 커지면 기체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지닌다. 그런데 그 같은 분자수 22.4리터는 현재 얼마만큼 있을 때가 돼야 돼? 아보가드로수 1몰만큼 모았더니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몇 개?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았더니 22.4리터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아보가드로 수가 몇 배 커져버렸어? 12배 커지겠지? 그럼 1몰의 부피도 몇 배 커져야 되겠어? 12배 커지겠지? 그 부피가 12배 커지는 거야. 1몰의 부피가 12배 커졌잖아. 근데 분자량이 지금 몇 배 커져버렸어? 12배 커져버린 거잖아, 지금. 그러면 부피도 12배 커졌고 분자량도 12배 커져버린 거지. 그럼 밀도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안 변해. 이 말 이해 가니?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기준을 바뀐다 해서 외워. 안 되면. 되니? 우리가 뭘 바꾼 거야, 지금? 상대값 기준을 바꾼 거지. 실제 값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절대로 안 바뀌지. 그러니까 상대값을 바꾼다 그래서 기체 밀도는 변할 수가 없지. 이 공기의 밀도 변화가 내가 어떤 기준을 바꾼다 그래서 이 공기의 밀도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꾼다 그래서 밀도는 안 바뀌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분자량만 바뀌었네요. 그래서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라든가 기체의 밀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질문. 또 가자. 또 다음 질문 갑시다. 자, 몇 번이었어요? 10번이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몇 번? 가자. 없어? 없으면 땡큐고. 가자. 뭐? 34번? 34번까지 한 방에 못 갈 것 같은데? 34번 전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있던데? 몇 번? 응? 34번까지 가? 어? 28번? 28번 전에 있던데? 아까 내가 돌아보기 전에 28번 전에 있었는데? 없었나? 좋습니다. 28번까지 가겠습니다.
28, 28, 28, 28. 얘야? 가자. 자, 갑시다. 포도당이고요. 발효해서 에탄올을 얻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1.4L고요. 옳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개수 맞추는 문제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써 있으니까 탄소가 6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는 변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원자 수는 변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걸 미정개수법이라 그래. 됐니?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6개, 수소는 몇 개? 12개, 산소 몇 개? 6개 돼야 되겠네요. 라고 해야 되겠죠. 됐니? 그러면 몇 개 써야 돼? 얘가 6개 있네요. 봐봐. 여기가 12개죠. 왜냐하면 탄소로 안 한 이유는 탄소는 여기도 있고 탄소는 여기도 있으니까 이 A, B가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힘들어. 그런데 수소를 선택한 이유는 수소는 여기 있는데 수소는 여기만 있죠. 딴 데는 수소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수소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12개 되려면 여기는 수소가 없으니까 땡치면 여기에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가 5개 하나니까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6개. 그럼 12개 되려니까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2만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됐겠네요. 그러면 탄소가 여기서 4개, 그럼 여기 탄소가 2개여야 되겠죠. 여기 6개니까. 그럼 여기다 2만 쓰면 그냥 바로 해결. 산소가 6개, 그럼 여기 산소 몇 개? 2개, 여기 산소 몇 개? 4개, 합이 6개, 딱 맞네요. 그래서 A, 2, B도 2. 그래서 A, B가 2하고 2니까 합이 4. 그렇게 해결이 바로 돼버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네요. 포도당 45g으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됐어요? 여기서 무슨 비 물어봤어? 질량비 물어봤는데 우린 질량비를 가지고 개수비를 알 수가 없죠. 질량비 앞에 있는 개수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2가 돼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개수비는 뭐가 돼야 돼? 몰수비. 몰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기체라면 부피비. 질량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질량을 주니까 우리가 식은 딱 하나밖에 안 써.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몰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몰수는 요건 해야 돼. 몰수는 몇 몰이냐라고 묻는 게 몰수야. 몰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래,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을 뭐라 그러지? 분자량. 분자량으로 뭘 나누면 돼? 질량을 나누면 되는 거야. 이게 1몰의 질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하는 몰수가 뭐야? 포도당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몰이 나와요. 그리고 에탄올 몇 몰 나오고? 2몰 나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도당이 몇 몰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럼 포도당 몇 몰이에요? 그러면 포도당 분자량. 포도당 분자량이 뭐야? 원자량의 총합. 이렇게 실명일 때는 원자량의 총합인 거야.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야? 180이야, 180. 저거 다 해보면 180이야. 포도당 분자량 같은 건 외워두면 편해. 얘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180분에 지가 몇 그램 있어? 45g 있어. 그럼 몇 몰이야, 이거 지금? 4분의 1몰이야. 지금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포도당 g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몰이 반응하면 4분의 1몰이 반응하면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비가 무슨 비가 될 수 있다고? 몰수비가 되기로 했잖아. 몰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가 되니까 답은 포도당 4분의 1몰이 반응하면 1대 2대 2가 나오니까 에탄올 4분의 몇 몰이 나오고 2몰이 나올 거고 이산화탄소 몇 몰이 나올 거야? 4분의 몇 몰 나와야 돼? 2몰이 나오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4분의 1몰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에탄올 4분의 2몰 나오겠습니다. 그럼 에탄올의 질량은 또 질량 물어봤잖아. 그럼 이번엔 질량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 아주 간단하니까 이게 몰수. 됐니? 요 몰수, 분자량. 몰수하고 분자량 알고 뭐면 돼?
질량을 묻는 거지. 그럼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너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되겠죠. 분자량 약자가 라지엠이야. 됐니? 그럼 여기서 생긴 거 얼마? 4분의 2몰. 됐니? 에탄올 분자량 얼마야? 에탄올 분자량 탄소 2개니까 12 곱하기 얼마? 2. 수소 6개니까 얼마? 1 곱하기 6. 산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하나. 산소 하나니까 얼마? 16. 요거 6이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거 24 더하면 30. 46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46이 돼야 되겠죠. 맞죠? 네. 30, 46. 46의 2분의 1은 얼마야? 23. 어이구, 46이 아니라 23g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탄올 2몰이 얻어질 때, 얘 2몰이 얻어질 때, 2몰이 얻어질 때,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 얻어지겠어? 2몰이 얻어지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2몰의 부피는 아까 1몰의 부피는 얼마나 했어? 22.4L라 그랬죠. 그럼 2몰의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44.8L가 돼야 되겠죠. 요건 안 되겠네. 그러면 답이 기억만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이 답인 모양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조건 개수비는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질량으로 묻던 부피로 묻던 다 뭘로 바꿔야만이 환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또 다음. 자, 서둘러 갑시다. 자, 한번 갑시다. 가자. 자, 한번 갑시다. 가자. 또 다음 질문이요. 34번. 그 전에 있던데? 분명히 있던데? 아까 34번 전에. 됐어요? 몇 번? 그래, 30번. 그래. 아니,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볼 수 있어야 돼. 뭘 볼 수 있어야 돼? 자, 앞에 봐봐. X2가 반응하고 Y가 반응해서 X2Y 두 분자가 나왔대요. 화학 반응식과 일정한 온도에서 X2Y의 질량을 변화시켜가면서 반응했을 때 X2Y의 질량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앞에 개수는 무슨 비가 돼야 돼? 2대 1대 2. 2대 1대 2는 무슨 비가 돼야 돼? 몰수비. 몰수비는 개수비. 개수비는 부피비. 부피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질량비는 안 돼야 돼. 근데 자료가 무슨 비야 돼? 질량비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질량이 나오면 개수비는 질량비가 될 수는 없지만 개수비는 그래서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뭘 사용해야 돼? 질량이 나오면 자동으로 항상 사용해야 될 게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봐라. 무슨 말이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해볼게. 자, 봐. Y 몇 g하고 됐니? Y, X네. 얘 4g하고 X 4g이야. 그러면 Y 몇 g하고 24g하고 근데 여기서 질량인데 누구 질량이야 지금? X2Y니까 얘 질량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모두 반응하면 얘는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28g 나와야 되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근데 얘는 27g이야. 그럼 얘네들이 모두 반응했다는 거야? 모두 반응하자. 했다는 거야? 안 반응했다는 거야? 그렇지. 모두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 이 둘 중에 1g이 어떻게 돼야 돼? 반응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근데 누가 1g이 반응 안 했다는 거야? 그걸 모르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답이 있어 버리네. 그러니까 옆에 딱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걸 볼 수 있었겠죠? 얘가 몇 g이야? 얘가 4g이야. 얘가 4g이야. 근데 얘가 몇 g이야? 딱 32g이지. 됐어요? Y가. 그럼 좀 띄자. 질량 단위 뗐어. 그랬더니 얘가 딱 몇 g 나왔어? 36. 그렇지. 36g이 딱 나와버리니까 얘가 36g이 딱 나와. 얘만의 질량이. 아, 그럼 얘 4g이 모두 반응했고 얘 32g이 모두 반응한 거지.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됐니?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질문을 안 봐도 뭘 물어봐야 돼? XY, X2Y의
분자량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래, 분자량 B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너무 쉽잖아. 다시 봐. 됐니? 몰수 어떻게 구해?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분자량 분해. 분자량 분해. 질량. 이거 수학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제발. 됐니? 무슨 산수 시간도 아니고 자꾸 수학을 하려고 그래. 자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나한테 주어진 자료가 뭐뭐뭐뭐 있어. 몰수 있어. 몰수가 어디 있어? 2대 1대 2. 아, 자료 몰수 있어. 나한테 반응한 질량이 있어 없어? 질량도 있어. 그건 당연히 분자량 묻는 문제겠네 그러면. 당연히 분자량 묻는 문제겠지. 그럼 이건 당연히 분자량을 묻는 문제야. 알겠니?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식 안 써도 되지. 왜? 얘가 몰수라는 걸 알지. 그럼 2몰이 몇 g이야? 4g이네. 그럼 분자량의 뜻은 무슨 뜻이야? 내가 우리 맨날 지금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 3주차인가 오늘 수업이? 3주차 동안 뭐 배웠어?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 그러니까 이건 2몰이 4g이잖아. 그럼 1몰은 2g. 이렇게 해도 되고. 식으로 쓰면 분자량은 뭐야? 몰수분의 질량. 그러니까 얘는 2몰이 4g이니까 몰수분의 질량 2분의 4. 됐어요? 그래서 X2의 분자량 얼마야? 그러면 얼마면 되겠어? 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Y2는 볼 것도 없지? 얘는 1몰이지? 1몰이 몇 g이래? 32지? 그러니까 Y2는 분자량 얼마가 돼야 돼? 32가 돼야 되겠지. 됐니? X2Y는 얼마야? 36g이지? 몇 몰이? 2몰이. 됐니? 2몰이. 그럼 1몰은 누가 돼야 돼? 그거 18이 돼야 되겠지? 얘 지금 누군지 알겠지? 안 봐도? 수소, 산소, 물이잖아. 됐습니까? 이거 수소, 얘 산소, 물이네. 됐습니까? 근데 질문이 뭐였어? X2의 원자량 구하라. 아닌데? 아, 30번이구나. 원자량 구하라 그랬지. 분자량 구했으니까 원자량 구할 수 있지. 됐니? 분자량 뭐야? 원자량의 총합. 분자량 뭐야? 그러면 원자량의 총합. 그러니까 X 두 개가 모여서 2야. 그러면 X 하나의 질량. 그게 원자량이잖아. 원자는 원자 하나의 질량. 그러니까 X2니까 X야. 두 개가 모여서 2니까 X의 원자량 얼마? 1. Y2니까 Y 원자 두 개가 모여서 30인 거지. 그러니까 Y 하나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수소, 산소. 수소, 산소. 됐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다음. 또 갑시다. 또 다음 질문. 어디? 34번. 34번. 가 봅시다. 어떤 놈이냐? 34번은 됐어요. 하자. 이거 갖고 뭐 물어보라 해서 질문이 뭐야? 34번. 아유, 야, 보기가 많네.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거잖아. 봐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 봐야지. 이제 간다. 실린더에 X2, A2, B2가 반응해서 C가 나온대. 반응 전 분자수. 자, 간다. 자, 기체. 됐어요? 기체. 그럼 둘 다 기체인데 A하고 B가 반응했대. 쓸게. A랑 뭐가 반응했어? B랑 반응했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져? C가 만들어진대. 그 C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C가 만들어졌지. 됐어? 됐지? 그럼 봐라. 반응 전 분자수. A 몇 개 있어? 4개. 분자수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개수비. 그래, 몰수비랑 같아야 되겠지? 얘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다고 써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뭐야, 문제는? 반응 후에 보니까, 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얘가 2개 남았대. 아,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2개가 남았대. 반응 후에 보니까 얘는 몇 개 남았대? 4개가 남았대. 그러면 몇 개랑 반응한 거야? 4개 중에 2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반응한 건 몇 개가 반응한 거야? 2개가 반응했다는 소리겠지. 그럼 10개 중에 몇 개가 반응한 거야? 6개가 반응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C가 생겼는데 C가 처음엔 없었는데 몇 개 생겼대? 4개가 생겼다 그랬잖아. 지금 4개가 없던 게. 처음에 없었던 게. 그럼 얘네들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반응하는 B, 요 반응하는 B가 개수비지? 2대 6대 4.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누면 1대 3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 얘는 반응하는 B가 1대 3대 2네. 아, 너네 1대 3대 2로 반응하는 애들이야. 1대 3대 2. 아, 너네 반응하는 B가 1대 3대 2로 반응하는 B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C도 화학식으로 쓸 수 있겠지? 됐니? A 원자수 몇 개? 2개. B 원자수 몇 개? 6개. 근데 얘가 2가 있어야 되니까 A, B, 3. 이렇게 하면 A 2개, B 6개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C의 화학식은 아마 이런 화학식을 갖는 애가 되겠죠. 34번이라고 했죠? 됐어요? C는 몇 개 원자로 되어 있어요? C는 몇 개 원자로 되어 있어? A 하나, B 3개. A 하나, B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는 몇 대 몇의 몰수로 반응해요? A하고 B는 몇 대 몇의 몰수로 반응해요? 1대 3으로 반응하고 있네요. 밀도는요, 봐봐. 요게 밀도인데, 봐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요 부피, 이거 피스톤이라 그래? 피스톤 안에서 반응하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어떤 화학 반응에도 이 피스톤 안에서 질량은 변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 알겠니? 그럼 밀도는 뭐분의 뭐가 돼야 돼? 부피분의 질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반응을 하던 말던, 됐니? 반응 전에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되겠죠? 부피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몰수비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얼마? 14. 질량은 모르지만 W. 됐니? 그럼 반응이 끝난 다음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반응이 끝난 다음에 얼마가 돼야 돼? 얘. 8에다가 2 넣어야 되니까 10이 돼야 되겠죠? 질량 변해 안 변해? W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밀도 B가 돼야 되겠죠? 반응 전, 반응 후.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10대 14가 돼야 되겠죠? 그럼 5대 7이 돼야 되겠죠? 5대 7이 돼야 되죠? 5대 7. 근데 얘는 7대 5라고 되어 있네요. 5대 7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식은 뭐만 있는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분자 수비는 무슨 비가 된다고? 부피비가 돼야 된다고. 분자 수비는 부피비가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37? 뭐 이렇게 많이 묻까? 너 이름이 뭐라고? 공부 잘하지? 이제 공부를 겁나 잘하니까 이제 다 알았지? 현석이 굉장히 똑똑하게 생겨서 다 알아듣는 걸로. 이제 민지야, 이제 다 알아듣는 거지 지금? 우리 민지 다 알아듣고 있다. 37번 가겠습니다. 천 왜 숨기려? 왜?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아까 여기서 내가 할까 말까 했던 건데, 봐봐. 이런 문제 푸는데, 잘 봐, 이제. 문제 풀이 요령이야. 됐어요? 지금 기체 X, 산소. 그럼 여기서 전부 다 누구야? 기체야. 그럼 기체가 나오면, 기체의 무슨 비는? 부피비지. 기체 부피야, 기체 부피. 그 기체 부피 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그렇지, 분자수 비랑 같은 거. 끝. 실린더 나오면 기체고, 기체 부피 비는 분자수 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얼마나 쉬운지 봐봐. 이 기체 부피는 잘 봐야 돼. 어떻게 구해? 실린더니까 부피는 X축 곱하기 Y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X축 곱하기 Y축이 부피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실린더의 X축은 다 똑같지 않아? 다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높이 B가 무슨 B가 되는 거야? 분자수 B가 되는 거야. 됐니? 이 높이 B가 무슨 B가 돼야 돼? 부피 B가 되니까 분자수 B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아주 쉬운 거야. 아, 니네 5H 대 4H야? 5몰 대 4몰이야. 5몰 대 4몰이라고. 알겠니? 그럼 얘가 5몰 대 4몰이니까 분자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우리 개수 배웠잖아 전 시간에. 요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모르지 나도. 알겠니? 그런데 반응에서 부피가 변하니까 요 앞에 반응 전의 총 개수가 얼마야? 3이지. 3일 거 아니야. 그지? 3! 됐니? 그런데 반응 후에 분자수가 변하려면 반응 전의 총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총 개수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됐어? 무슨 비랑 같아야 돼? 개수비랑 같아야 되겠지. 근데 얘가 5몰이었던 게 4몰로 됐지. 그럼 반응 전의 부피와 반응 전의 개수와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줄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얼마만 가능해? 3보다 숫자가 작은 건 뭐만 있어? 0? 0이 어딨어 개수에? 뭐만 가능해? 1 아니면 2만 가는 거지 뭐 1 아니면 2지 뭐. 졸라 쉬운 거지. 됐어요? 1 아니면 2야. 됐죠? 그럼 A는 1이야 2야? 그것도 할 수 있어. 잘 봐. 자, 봐. 얘가 3몰 있지. 그럼 봐라. 얘가 지금 몇 몰 있어? 2몰 있지. 얘네들 반응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치? 그러면 얘 봐. 얘는 지금 뭐야? X가 모두 반응했지. 근데 X가 모두 반응한 거야. 여기는 다시 할게. X가 모두 반응하고 Y가 몇 몰 있어? 3몰 있지. 근데 여기는 산소가 남아있지. 산소가 모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지. 그러면 여기서 반응 전에 누가 모두 반응한 거야? X가 모두 반응한 거지.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한 개 반응물 돼야 되겠지.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야. 여기 한 개 반응물. 아, 얘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한 거야. 얘가 모두 반응한 거야. 그러면 반응 전에도 있었고 반응 후에도 남아있지. 그럼 우린 얘네 둘을 우린 뭐라 불러? 그래, 과량이라고. 넘쳐난 거야, 얘는.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아주 끝났네, 그러면. 근데 얘가 모두 반응해서 얘가 생겼지. Y가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남았고, 근데 변화량이 얼마 변했어? 1만큼 변해야 되는데, 잘 봐, 지금부터 이제 봐.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했어. 됐니? 그럼 얘는 1몰이겠지. 근데 얘는 숫자가 1 아니면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봐라. 얘가 A가 1이면 얘 2몰이 반응할 때 몇 몰씩 변해야 되겠어? 다시.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죠? 오케이. 계속 간다. 얘가 반응이 3몰이지. 됐어? 얘는 지금 A 값으로 모르지. 아니면 얘가 1 아니면 얘가 2밖에는 가능성이 없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3몰인데 만약에 자 봐. 얘가 3몰인데 어떻게 할까? 선생님은 그냥 풀어서 왜냐면 얘가 1 반응하려면 얘가 모두 반응할 때 얼마 변해야 되겠어? 3이 2가 되면 1이 되면 얘가 1이 되면 한 방에 변할 때마다 몇 몰씩 변해야 돼? 2몰씩 변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 얘가 몇 몰 변한 거야? 1몰 변한 것 같지? 1몰 변한 것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1몰 변하려면 얘가 개수가 2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넣고 푸는 거야. 물론 정석적인 풀이법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1이야? 그럼 1이 변화하면 얘가 3몰이니까 얘는 몇 몰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넣고 해서 안 맞으면 뭐가 되면 돼? 1이 되겠지. 이렇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직관적으로. 안 그러면 이걸 세 줄 풀이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한테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면 그냥 2야. 얘가 2가 된다. 잘 봐라. 그럼 얘 몇 몰 있다는 거야? 2몰. 얘 몇 몰 있어? 3몰. 전체 몇 몰이야? 그러니까 5몰. 됐습니까? 그럼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해서 얘 몇 몰 나와? 얘가 2몰. 그럼 봐, 이제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2몰 모두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반응해? 1몰이 모두 반응하겠지? 그럼 3몰 중에 1몰 반응했으니까 얘가 몇 몰 나와? 2몰 나와야 되겠지? 2몰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2몰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4. 그럼 얘가 아까 5몰로 봤으니까 얘는 몇 몰로 나와? 4몰로 정확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지금 제가 1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했지? 얘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 될까 안 될까? 안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봐. 얘가 잘 봐야 돼. 얘가 2몰이고 얘가 1몰이고 얘가 1몰이면 지금 얘가 몇 몰 있는가? 3몰인데 얘가 지금 높이가 5대 4니까 몰수비는 무조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5대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5몰이면 얘가 몇 몰 돼야 돼? 2몰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2몰과 얘가 1몰이니까 얘가 무조건 몇 몰 돼야 돼? 2몰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4가 돼야 되니까 5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몇 몰 나와야 되겠어? 2몰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1몰이면 돼?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이게 미지수인데 첫 번째 봐. 델타 값이 1 감소. 아주 쉽게 푸는 거야. 이렇게. 델타 값이 1 감소. 그럼 1 감소했으니까 반응 전의 개수보다는 반응의 개수가 무조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반응 전에 개수의 합이 있어. 얼마야? 3이야. 그럼 이 숫자는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2. 자, 이게 첫 번째 지식이야. 두 번째 지식. 델타 값이 1 감소지. 그럼 여기에 몇 몰 있다면? 5몰 있다면. 왜?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가 돼야 되니까? 몰수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몰수비는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5대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감소? 1 감소. 그러면 얘가 5몰이라고 칭하면 얘가 몇 몰 있어? 3몰 있는 건 정확하지? 그러니까 얘가 몇 몰이 돼야 돼? 2몰. 그럼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하면 얘 1몰 반응하겠지? 2대 1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가 몇 몰 나와? 2몰이 나와 있다는 거 확실하지? 그럼 얘가 몇 몰 생겨야 되겠어? 4몰 돼야 되니까 얘 몇 몰이라는 거야? 2몰. 2몰이 돼야 되는 이유는 높이비가 무슨 비가 돼야 돼? 몰수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개수는 몇 몰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1 아니면 2 중에서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해야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풀이법이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세 줄 쳐가면서 하면 힘이 없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 물어봐도 다 되겠지? 왜? 2몰의 질량이 128이야. 그럼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64가 돼야 되겠지? X의 분자량 64가 되는 거지. 근데 님 보세요. 얘는 산소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몰이 얼마가 돼야 돼? 160이 돼야 되겠지? 2몰이 160이야. 그러니까 Y의 분자량 얼마야? 1몰의 질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얼마가 돼야 돼? 80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37번 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7번 A는 얼마야? 2야. 물 있나? 됐어요. A는 얼마가 돼야 돼? 2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은요. Y의 분자량 얼마야? 80입니다. 남아있는 산소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자 산소 몇 몰 남아있어? 2몰이 남아있어. 얘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얘 몇 몰 필요해? X가 4몰 필요합니다. X가 4몰 필요합니다. 근데 질문이 몇 g이나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분자량 구해놨죠? 1몰이 64야. 4몰이 필요합니다. 46에 24, 240, 거기다 44, 16, 256g 맞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란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실린더 형태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됐죠? 근데 네. A가 무조건 정수예요. 네. 모든 개수는 무조건 정수해야 돼. 소수는 존재하지 않아. 됐니? 유리수 존재하지 않아. 분수 없어. 무조건 정수야. 그걸로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 조금 이따 나와. 무조건 정수만 가능한 거야. 앞에 있는 몰수비는 개수는 정수만 가능합니다. 또 갑시다. 쭉쭉. 쭉. 많이 갔다. 46번이면. 46번 전에 질문. 4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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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번이야. 41번이야. 친구 때려도 돼. 선생님 41번 혼자 해볼게요. 왜 혼자 해? 46번 하고 됐어요. 봐봐. 다른 애가 물어보려는데 네가 물어봐. 자, 41번 갑니다. 너 1989년생이야? 89년생이면 몇 살이야? 20살이 넘은 건데? 잘했어. A하고 B가 반응해서 기체입니다.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3대 X죠? 됐어요? 모르겠다 누군지. 그런데 아주 쉽네. 잘 봐. 쉬운 건 아니고 봐봐. 어렵지 않다는 거야. 잘 봐. 반응 후 여기야. 됐죠? 그런데 봐라. 반응 전에는 자료로 몰수를 준 거야. 그지? 근데 반응 후에는 자료로 뭘 준 거야? 질량을 준 거야. 그런데 전체 몰수는 또 줬어. 20으로. 자, 봐. 여기 엄청난 팁이 있어. 알겠니? 됐어? 방금 전에 우리 어마무시한 팁을 방금 전에 배웠어. 뭐 배웠어? 방금 전 문제에서. 개수는 정수만 가능하다.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얼마야? 그 10에서 난이도가 0.1로 떨어져.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또 졸라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갔다 와야 돼. 세 줄 쳐가면서. 소위 분자량 없는데 그딴 소리에 가면서. 다시 해볼게. 모든 개수는 정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개수는 정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답. 답. X가 얼마? X가 얼마? 드그드그득뜨 X가 얼마? 오늘 새로운 현서가 X가 얼마? 자, 간다. X값은 절대로 2는 아니다. 됐어? X가 얼마? 1. 거기서 어떻게 알았을까? 자, 간다. 나봐야지. 이건 아는 사람은 10초 만에 푸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럼 또 세 줄을 긁 거야. 반응 전 얼마가 있었고, 반응을 어떻게 해서, 반응 후 어떻게 하니까. 알겠니? 그럼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갔다 와. 자, 봐. 졸라 쉬운 거니까. 간다. 반응 전에 A 몇 몰 있었어? 10몰. 반응 후에 A 질량이 얼마야? 빵몰. 끝. 그러면 이 새끼가 1대, 3대 X로 반응하지? 그럼 얘가 몇 몰 반응 모두 다 했어? 10몰. 10몰이 반응을 모두 했어. 됐어요? 그런데 봐라. 그럼 이 X는 정수만 가능하다 그랬지? 그런데 반응 후 전체 몰수가 20몰인데, 여기 봐야지. 전체 몰수가 20몰인데, 반응 후 B가 남았어. 그러니까 반응 후에는 20몰이 있는데, 20몰이 있는데,
됐니? 여기서 생성된 C의 몰수도 있고 남은 B의 몰수도 합쳐서 몇 몰이야? 20몰. 됐지? 그러면 C는 몇 몰? 10몰. 10몰만 가능해. 왜 10몰만 가능해? 아까 얘가 1대 3대 얘 X가 정수만 가능하다 했지. 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아니면 4 아니면 5 이것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얘가 10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여기서 2몰이라면 얘가 몇 몰 나올 수 있어? 20몰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20몰 됐지? 안 되잖아. 왜? 저 20몰은 C하고 B하고 합쳐서 20몰이어야 돼. 근데 C 혼자서 20몰이면 B가 분명히 10g이나 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C 혼자 20몰을 할 수가 없지. 근데 개수가 1대 1, 1대 2, 1대 3인데 그럼 2도 안 되는데 3, 4, 5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X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몇 몰? 1이니까 C가 몇 몰? 10몰. 그러면 얘가 20몰이면 B도 몇 몰 남았다는 거야? 10몰이 남았다는 거야. 10몰이 남았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답은 너무너무 쉬워졌지? 얘 10몰과 얘 몇 몰이 반응해야 돼? 30몰이 반응해야 되는데 10몰 남았지? 그러니까 B가 몇 몰 있었던 거야? 40몰. 됐니? 그 다음에 B의 분자량도 겁나 쉽지? B의 분자량 얼마야? 10몰이 몇 g이래? 10g이래. B 10몰이 10g이래. 그럼 1몰은 몇 g이 돼야 돼? 1g. 그럼 B의 분자량 얼마야? 1이 돼야 되겠지. B의 분자량은 1이 돼야 돼. 딴 거는 다른 조건은 없네. 그래서 모르겠어. 됐습니까? 아주 쉽게 푸는 거야. 뭐만 가지면 개수는 정수다. 됐어요? 개수는 정수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죠. 이 단어는 조금 어때? 요령이 많이 필요하다고. 알겠니? 요령은 많이 필요하고 응용 문제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책에는 내용이 굉장히 살짝 다루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응용 문제가 워낙 많단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41번이었죠? X는 2다. X는 1이었습니다. X는 1이었습니다. 가는 40이다. 네, 가는 40이었습니다. B의 분자량은 얼마다? B의 분자량 얼마다? 1이었습니다. 10몰이 10g이었으니까 1몰의 질량은 분자량. 됐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아주 중요한 거야. 너희들한테는 이걸 아는 사람한테는 쉽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었어. 알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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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질문. 이제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46이요. 46번. 이거 내가 저번에 푸는 요령 가르쳐 줬잖아. 응? 그래, 델타 값. 델타 값 보는 눈만 있으면 이것도 난이도가 10에서 1로 떨어져. 1이 뭐야? 0.5로 떨어져. 46번.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에휴, 난이도가 너무 쪽팔리지 않냐?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때? 겁나 어렵지. 잘 봐. 반응 전에 누가 있었어? A2 플러스 B2가 반응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반응 전에 A하고 B가 반응해서 총부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성물 누구랑 또 누가 남은 거 누가 남는 데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들이 뭐야? 기체 후의 총부피야. 그럼 너무 쉬운 거야. 됐니? 또 까먹었지? 어떻게 푸는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부피를 줬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뭘 줬다고? 전체 부피를 준 거야. 전체 부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부피를 줬다는 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봅시다. 반응 전에 전체 몰수 얼마?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으니까 전체 얼마? 35가 있었어. 근데 얘 얼마 반응했어? 얼마 반응하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반응량이 얼마야? 반응에 25가 돼야 되겠지. 25입니다. 그럼 실험 1에서 변화량 얼마야?
10. 그렇죠. 이것만 볼 수 있습니다. 아, 너 변화량 10이야. 나머지 25가 변화량 얼마야? 10. 답 다 나왔네. 그럼 뒤에 건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변화량 얼마야? 10. 뒤에 건 할 필요도 없어. 변화량이 같아. 잘 봐. 변화량이 같다고. 알겠니? 그럼 변화량이 같으면 뭐도 같아야 돼? 반응량이 같아야 되지. 변화량이 같으면 반응량이 같은 거야. 알겠니? 변화량이 같으면 뭐라고? 반응한 양이 같으니까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지. 이 말 이해가 못하면 안 돼.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문제 풀어놓고. 됐어요? 그럼 변화량이 실험 1에서도 변화된 양이 10이고 실험 2에서도 변화량이 10이니까 1번과 2번은 반응량이 같다고. 아, 이게 똑같구나.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나 그러면. 얘네들이 달랐으면 한 방에 끝났을 건데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 얘는. 알겠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얘 얼마야 그러면? 25. 25. 그럼 얘 얼마야? 15. 뭐야 이거? 문제 수준이 뭐 있다고요? 됐죠? 그럼 다시 25. 얼마? 10. 얘는 변화 얼마? 10. 아, 그렇지. 그럼 다 된 거죠? 왜? 지금 얘네 둘만 갖고 풀라 그랬는데 왜 안 됐어? 얘하고 양이 같아버리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하든지 1번과 3번 비교하든지 2번과 3번을 비교해서 답은 다 나오겠지. 됐어요? 자, 갑니다. 자, 조건이 뭐야? 변화량이 1, 1로 모두 같지? 10으로. 그러면 1번 실험이나 2번 실험이나 3번 실험에서 반응량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반응량이 같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응량이 같다는 것만 알면 되지. 됐어요? 자, 간다. 2번과 3번 비교할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2번보다 3번에서 양이 많지. 근데 2번과 3번은 반응량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량이 같으려면 됐니? 1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야. 3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야. 2번에서 10이 한 개 반응물일 수는 없지. 얘가 모두 반응했다면 반응량이 같으려면 여기서도 얘가 10만큼 반응해야 뭐 똑같을 거 아니야, 반응량이.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에서 얘가 오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5가 똑같이 반응해야 되겠지. 반응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지. 얘하고도 반응량이 같아야 되는 거지. 반응량이 같으려면 얘는 얼마야? 15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0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반응해야 돼? 15가 반응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5가 반응하면 5가 과량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얘가 얼마 반응한 거야? 15가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반응량 얼마야? 1대 15야. 됐니? 5대 15. 그럼 반응량은 뭐야? 1대 3으로 반응하는 새끼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반응을 했지. 근데 얘가 얼마 남아? 5가 남았는데 전체 총량이 얼마야? 15지. 근데 5가 남아있었지. B가 5 남았지. 그럼 생성된 애는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10이네. 그럼 얼마야? 5대 15대 여기서 생성물의 양은 10. 그럼 1대 3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개수 맞추면 어떻게 돼야 돼? A, B, 3인 애가 돼야 되겠지. 끝. 됐니? 검산. 5대 15니까 잘 봐. 여기도 똑같이 5대 15로 반응했겠지. 그러니까 5대 15로 반응하고. 그 얼마 생겨? 1대 3대 2. 20 생겼겠지. 1대 3대 2니까 10이 생겼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 15가 남아야 되겠지. 그 여기다가 15 남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25 딱 맞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으면 되겠어? 변화량. 변화량을 볼 수 있어야 돼. 변화량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습한다 그랬죠? 우리가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것 중에서 얘는 지금 안 봐도 암모니아야 지금. 얘는 지금 암모니아 같단 말이야. 그럼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뭘로 해볼까? 수소, 산소? 수증기 해볼게요. 한 번만 봐. 수소와 이번엔 숫자를 넣어가면서 봐. 됐니? 수증기, 산소, 기체해야 되니까 수증기로 말하는 거야 내가. 됐습니까? 계속 맞춰. 2 맞고 2 하나니까 얘 2. 그럼 얘가 2. 얘 1. 자, 수증기는 2대 1대 2의 반응비죠. 자, 봐. 변화량 해볼게. 뭐 할까?
해볼게, 내가. 뭐 할까? 얘 20. 얘를 한 개 반응물로 만들 거야. 자, 봐. 아까 변화량이 같으면 반응량이 같은지 보여주려고 하니까 얘 얼마? 20. 됐니? 얘가 20이야. 20몰 또는 20리터 또는 20부피. 할게. 이 얼마 아까? 100. 100. 됐습니까? 그럼 반응이 끝나면 얼마 생겨? 해봐, 암산으로. 2대 1대 생겨야 되겠지. 2가 생겨야 되겠지. 그럼 20이 반응하면 얘 얼마 생겨? 20이 생겨야 되겠지. 그럼 이 새끼 얼마 남아야 돼? 90 남아야 돼. 90. 왜? 2대 1로 반응하니까 20이 모두 반응하려면 이거 세 줄 안 거도 되지? 10만큼 반응하겠지. 그 남는 새끼 얼마 생겨야 돼? 90. 자, 봐. 나 봐. 됐니? 그럼 봐봐. 이 얼마 있어, 지금? 120. 이 얼마 있어? 110. 델타값 얼마야? 10이다. 자, 간다, 진짜. 자, 간다. 이번엔 내가 얘가 100 있어. 얘가 100 있다고. 됐니? 근데 얘가 10밖에 없어. 얘가 10밖에 없어. 됐니? 그러면 2대 1로 반응하는데 얘가 10밖에 없지. 그럼 이 새끼 얼마 반응해야 돼? 20 반응하겠지. 2대 1로만 반응하니까. 그럼 얘 얼마 생겨? 20. 그렇지. 똑같이 20 생겨야 되겠지. 똑같이 20 생겨야 되겠지. 남는 거. 얘 얼마 생겨? 80 남아야 되겠지. 자, 반응량 얼마? 110. 반응 끝나니까 얼마? 100. 델타값 얼마? 10. 변화량이 같지? 변화량이 같지? 반응량 같아, 안 같아? 반응량이 같은지 아닌 같은지 어떻게 하면 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거 보면 되지. 한 번만 더 해볼게. 왜? 쌤이 숫자를 잘 맞추신 거예요?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뭘. 아니면 다 변화량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델타 10으로 아니? 잘 맞추신 거예요? 그럼. 나 카오스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려 그래. 잘 봐. 자, 간다. 얼마? 100. 이 얼마? 20. 됐어? 그러면 얼마 생겨? 40이랑 2대 1인데 얘는 충분하지? 얘는 20밖에 없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2대 1로 하겠지? 2대 1로 하는 거야. 그럼 얘 얼마 생겨? 40 반응하겠지? 그럼 얘가 얼마 생겨? 40 생기겠지? 이 새끼 얼마 남아? 60 남겠지? 됐어? 변화량 봐. 120이 얼마 됐어? 델타값 얼마야? 20. 자, 봐. 얘 변화량이 10인데 얘는 변화량이 20이지? 그럼 얘가 실험 만약에 1이라면 얘가 실험 2라면 딱 보자마자 아는 거야. 변화량이 10이고 얘는 변화량이 20이지? 그럼 실험 1보다 실험 2가 2배 더 반응량이 많아. 2배 더 반응량이 많잖아. 그래서 생성물이 얘가 20 생겼지? 얘는 40 생기잖아.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변화량을 봐야 돼. 근데 봐. 변화량을 볼 때 무조건 아무 때나 보는 건 아니지. 조건이 있지. 이 조건 자세히 봐봐. 반응 전의 전체 총 부피와 반응 후에 전체 총 부피를 준 거야. 그러니까 반응 전에 일부 부피 주고 반응 후에 일부 부피를 줄 때는 못 써먹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반응 전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반응 전에 총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응 후에 총 부피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반응 전에 총 부피를 주고 반응 후에 총 부피를 주는 문제라면 그냥 델타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령을 몇 가지를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익혔던 요령은 뭐야? 개수는 정수만 가능해. 반응 전에 전체 총 부피와 반응 후에 전체 총 부피를 보면 뭐야? 델타 값을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량을 볼 수 있어? 그러면 개수의 합은 됐니? 그 부피의 변화량의 합과 같단 말이야. 그 말은 좀 어려웠나 보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답 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3대 2가 나왔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A, B, 3가 돼야 되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남은 물체 B와 생성된 X의 몰수비 아까 실험 2라 그랬죠? 아까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더라? 얘들 5대 15대 이거 10으로 나왔죠? 됐어요? 그럼 실험 2에서 남는 B가 얼마 남아야 돼? 5. 생성물 X는 얼마가 돼야 돼? 10. 그럼 5대 10인데 2대 2라고 되면 안 되겠죠? 1대 2가 돼야 되겠죠. 실험 1과 3에서 남은 기체 남은 기체 누구지? 5대 15로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B가 15 남았겠네요. 실험 3에서, 실험 3은 얘죠. 5대 15니까 얘가 5 남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혼합하면 1대 3대 5라? 1대 3으로 반응 다 해버리겠죠. 그럼 남는 건 없겠네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반응시키면 A가 남는다? 아니에요. 남는 거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령을 좀 많이 피울 거야. 여기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때그때 문제가 다르게 나오니까.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네, 다 됐는데 또 갑시다. 47번이요. 47번. 왠지 47, 48 다 물어볼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됐어요? 준아, 왠지 47, 48 다 물어볼 것 같지? 이 문제는 별표 쳐놓고 됐니? 졸라 쉬운 문제 표시해놔. 알겠니? 됐어? 별표 쳐놓고 졸라 쉽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야. 알겠니? 누구한테만 쉬워? 우리한테만. 그래서 우리한테만 쉬운 거야. 그리고 가로 쳐놨어? 졸라 쉽다 옆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을 자료로 줬지. 이 문제는 왜 쉬운지 봐.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엄청 쉬운 문제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자료에서 질량을 주잖아. 지금 이 문제는 수준이 0.01밖에 안 돼. 알겠니? 난이도가 10처럼 보인다고. 딴 새끼들은 막 10으로 보일 거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어때? 졸라 쉽네. 이렇게 가는 거야. 뭘 때문에 그래?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니까. 왜? 자료를 질량으로 줬어.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쉽냐면 개수를 다 알려줬어. 질량 알려줬고 개수 알려줬지. 봐라. 우리는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뭐 분해? 분자량 분해. 그래.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문제인지 잠깐만 해결해봐.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봐. 분자량 없지. 질량 있어. 표에서. 다 질량이야. 질량. 됐죠? 그러니까 자료에 질량이 있어. 됐니? 두 번째, 자료에 뭐 있어? 몰수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근데 지금 나한테 질량 자료 줬고 몰수 자료 줬지. 이 질문은 무조건 분자량 묻는 문제야. 이건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질문 자체가 분자량을 묻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해야 돼? 졸라 쉬운 거지. 근데 이제 봐. 질량으로 주면 바로 뭐 써먹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언제나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끝! 너무 쉬워서 한쪽 눈을 감을까 생각 중이야. 두 눈 풀고 풀기에는 좀 쪽팔리잖아. 아빠 한쪽 눈 감고 풀어. 자, 봐. 잘 봐. 반응 전에는 질량을 뭐로 줬어? B로 줬어. 근데 반응 후에는 B의 질량도 줬고 C의 어머. 이거 풀지 않을까 보다. 너무 창피하잖아. 됐어? 반응 후에는 B의 질량도 줬고 C의 질량도 줬어. 그럼 난 여기서 다 알았어. 왜? 남은 물질이 누구다? B다. 한계 반응물은 누구다? A다. 생성된 질량은 얼마다? 5다. 그럼 남은 물질이
됐니? 해볼게. B고 생성된 물질이 C인데 이 새끼들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얼마다? 8이야. 8W래. 그럼 수준이 벌써 너무 쉽잖아. 반응 전체 질량이 8이래. 반응 후가. 그럼 반응 전에도 질량은 얼마야 돼? 8이야. 근데 얼마나 수준이 문제가 낮냐. 그 8의 질량이 있는데 이 새끼가 1대1로 있었대. 쪽팔려. 아니 8W가 있는데 얘네들 질량이 1대1로 있었대. 아씨 쪽팔려서 못 풀겠네. 몇 그램 대 몇 그램 있었다는 거야? 4대 4 있었대. 너 진짜 쪽팔린데. 너 4W 너 4W만큼 있었어. 끝났잖아. 됐니? 그런데 4W만큼 있었는데 B가 3W가 남았대. 그럼 이 새끼 반응하는 질량이 얼마야? 그렇지. W만큼 반응했다는 거야. 3W가 남았대. 에헤이! 그럼 너는 4W가 모두 다 반응했어? 그럼 너는 4W가 모두 반응했고 너는 겨우 1W가 반응했지? 그래서 나온 게 C가 몇 W래? 5W라고 나왔죠. 5W. 에이! 다 풀었잖아. 그치? 난이도 얼마야? 0.01 맞지? 그럼 분자량 다 나왔지? 그럼 또 쓰지 마! 쪽팔리니까! 이렇게 하잖아. 너 2몰이 4W야? 그럼 1몰은 2W. 너는 1몰이 1W. 너는 2몰이 5W. 그럼 1몰은 그래 2분의 5, 2.5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분자량비도 다 구했네 지금. 그래서 A의 분자량 얼마야? 2W. B의 분자량 얼마야? W. 요것만 조심해. C의 분자량 5W 하지 마라. C 분자량 얼마야? 2.5W. 왜? 두 분자잖아. 2가 5W니까. 그러면 얼마야? 2.5W. 막 이렇다면 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됐어요. 됐니? 그 다음에 자 검산. 이건 검산하라고 준 거야. 검산. 검산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전체 남은 게 분자수가 몇 몰? 5몰. 근데 아까 나왔지? 이 새끼가 지금 몇 몰 남아 있어야 돼? 3W가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그럼 3W가 남았으니까 W가 분자량이지? 그럼 이 새끼가 몇 몰 남아 있는 거야 지금? 3몰 남아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몇 몰 생긴 거 맞아? 2몰 생긴 거 맞지? 2몰 생긴 거 맞잖아. 얘가 2몰. 3W는 몇 몰? 3몰. 합이 5몰. 그래서 합이 5몰. 검산까지 완료.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이걸로만 바꿔주면 되지? 그건 더 쉬워. 자, 갑니다. 실험 2로 가겠습니다. 실험 2. 어차피 다 해놨기 때문에 실험 2는 다 해놨기 때문에 자, 갑니다. 뭐 생겼대? 10W가 생겼대. 그럼 이 새끼는 지금 몇 생겨? 질량비가 4대 1대 5지. 이건 질량비야. 그럼 몇 W 생겼대? 10W가 생겼대. 너 10W, 분자 색깔 비슷하냐? 10W가 생겼대. 10W가. 그럼 얘네들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질량비가 4대 1대 5로 반응해야 되겠지. 그럼 반응한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8W 대 2W로 반응해야 되겠지. 근데 얼마나 문제가 쉬워? 질량이 2W가 생겼다.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지. 됐어요? 2W가 생겼다라는 건 됐어요? 뭐 할까? 얘가 A가 B가 이거 고민을 하고 있어. 자, 봐. 얘가 지금 2W라면 봐봐. 얘가 몇 몰이야? 4몰. 4몰이지. 얘가 4몰이야. 그럼 얘가 그럼 몇 몰이야 돼? 2몰이야 되겠지. 이 새끼가 지금 2몰을 차지해야 돼. 2몰을. 근데 봐라. 얘는 또 2W가 1몰이지. 그럼 2W는 얘가 1몰이 돼야 되는데 그 A라면? 안 되네? 내 말 이해됐어? 지금 이 분자수가 6몰이야. 다시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 또 있네. 다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잘 따라왔네 지금? 근데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남은 애가 2W가 남아있대. 2W가 남아있대. 그럼 얘가 아니면 얘 아니면 남아있는 거야. 요게 지금 무슨 양이니까?
반응 무슨 비야? 질량 B잖아. 그래서 C가 신물 생긴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그럼 반응하는 건 얘가 A고 얘가 B가 반응량까지는 된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됐지? 근데 남아있는 게 2가 남아있대. 그럼 얘가 2가 남았냐 얘가 2가 남았냐 그것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 후 전체 뭘 줬어? 분자수를 줬지. 됐어요? 그럼 반응 후 전체 분자수는 뭐가 돼야 돼? C하고 이 둘 중에 한 새끼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제 했잖아. C가 5W가 2몰이었으니까 10W 몇 몰이야? 4몰이잖아, 4몰. 근데 남은 게 6몰이라 그랬으니까 얘 아니면 얘가 몇 몰 남아있어야 돼? 2몰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럼 2몰의 질량이 얼마야? 2W인 거 찾으래잖아. 근데 여기 아까 뭐야? A가 2몰이 남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4W가 돼야 되는데 4W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그 B가 되면 되지? 그럼 얘가 B가 되면 되고 B가 2W면 2몰 되겠지. 그래서 B가 2W 2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4몰, 얘 여기 2몰이다. 2몰 이렇게. 그래서 6몰. 아, 난이도 하나도 안 높죠? 그 다음에 XY를 구하래. XY는 뭐가 돼야 돼? 반응 전에 있는 얘네들의 질량 B죠? 그러니까 얘 몇 몰 있었어? 8W만큼 있어서 8W가 모두 반응했고 얘는 2W 반응하고 2W가 남았으니까 전체 반응 전에는 얼마 있었겠어? 4가 있었겠죠. X하고 Y는 얼마야? 8대 4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봐, 난이도가 높아? 안 높아? 세 줄 풀이 안 해. 우리 그런 거. 알겠니? 그래서 질량이 주어졌어. 자료에서 질량이야. 딱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 자료에서 질량 줬어.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질문이 뭐였는지 찾아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B다. 기억 B였나? 기억은 B입니다. XY는 뭐야? 2대 1입니다. 야, 치사하게 좋네. 2대 1입니다. 아까 분자량 비 갖고 구해놨네. 분자량 B는 얼마야? W 대 2.5 W 되니까 2대 3은 안 됩니다. 2대 5는 될지 몰라도 답이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얘네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익숙해졌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중에 또 배우면 또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문제가 딱딱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로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조금씩 달라요. 문제가 조금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됐어요. 일단은 진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진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자, 계속 갑니다. 또 다음 질문. 됐어요. 분명히 48번도 물어볼 거죠? 48번도 물어볼 거죠? 48번도 가봅시다. 하하. 자, 보자. 이 문제는 이제 뭐야? XY에 A를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X, Y, A 붙여놓고요.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다. 자, 이 문제 풀이. 또 뭐라고 쉽다? 졸라 쉽다. 근데 잘 봐. 이 문제는 풀이 하는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졸라 쉬운데 이거 어렵게 풀면 진짜 오지게 어렵게 풀어. 잘 봐. 자료 봐. 부피. 반응 후 자료 봐. 질량. 됐니? 전체 부피. 됐어요? 그럼 뭘로 쓰면 되겠어? 변화량으로 풀면 되겠지? 안 돼. 잘 봐. 왜 변화량으로 풀면 안 돼? 변화량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조건이 뭐 있어야 돼? 반응 전 전체 총부피하고 반응 후 전체 총부피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반응 전에 총부피를 안 알려줬어. 얘 부피는 얼마야? 얘 부피가 미지수잖아. 근데 반응 후에 총부피는 알아. 전체 후.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변화량을 보려면 반응 전에 총부피하고 반응 후에 총부피의 델타 값을 구해내서 몇 배 반응인지 알면 되는데 여기가 얘도 마찬가지잖아. 모르겠지? 그래서 전체 부피의 변화량을 알 수가 없어.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못 풀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못 풀겠지? 왜 그래? 반응 전의 질량 몰라. 안 알려줬는데 반응 후 Y의 질량만 알려줬어.
됐어? Y의 질량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을 가지고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해서 어떻게든 간에 누가 몇 분인지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못 써.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요령을 다 못 써. 됐어? 그 다음에 뭐 써? 개수비. 개수비. 1대 2야. 얘가 없어. 개수도 못 써. 어? 됐지?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문제 푸는 팁에서. 뭐 있어? 그렇지. 개수는 정수다. 이 문제는 개수는 정수라고 풀면 답이 금방 나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또 10에서 0.1로 주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극상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개수비는 정수해야 된다. 개수비는 정수해야 돼. 끝. 알았어? 그러면 x값을 여기 a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 정수 1. 2는 절대 못 돼. 왜 그러게? 선생님이 할게. 봐봐. 이제 여러분 보다 보면 금방 알게 돼. 됐니? 금방 알게 돼. 우리 주은이 나중에는 이거 어째? 에이, 선생님 이걸 수준 낮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그럴 거야. 알겠어? 한 달 있다 우리 주은이가 선생님 이거 손으로 풀어요? 발로 풀어요?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럴 때 선생님 뭐라 해서? 발로 풀어 그럴 거란 말이야. 우리 주은이가 내가 주워와서 그렇지 쉬워. 자 봐. 잘 봐. 얼마나 쉬운지. 됐니? 쪽팔리면 한쪽 눈 감아. 두 눈 부릅뜨고 보지 마. 부담되니까. 됐어? 연서가 부럽지? 잘생기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 알겠니? 이따 사인해 줄게. 하! 자식들. 이걸 보고 놀래? 아, 분필 던졌다 잡는 걸 보고 놀랬어, 얘는. 됐니? 눈 감고도 잡는다니까? 못 봤어? 우린 누가 잘 잡아. 간다. 개수는 1. 어떻게 하는지 봐. x가 1대 2는 있는데 생성물에 개수가 없는 거야. 근데 봐라. 너무 쉬운 게 실험이 돼서 x가 11.2L야. 됐니? 몇 몰? 0.5몰인데 나봐야지. 0.5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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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런데 x가 반응 후 0이야. 이걸 볼 수 있었어야 돼. 끝. 그러면 얘가 몇 몰이 모두 다 반응했어? 0.5몰이 모두 반응했지. 그 얘가 없지.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없지. 없어. 알겠니? 그러면 얘가 무슨 반응물? 한계 반응물. 됐어? 잘 봐. 그러면 y가 남았지. y가 남았지. 그러니까 y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y가 남았으니까 y가 뭐야? 과량. 얘가 과량. 벌써 답 나오는 친구들 있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 후 전체 부피는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생성물 A와 과량인 Y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Y가. 그랬는데 얘네 둘이 남아서 몇 몰? 그래, 4분의 3몰. 얘가 얼마? 4분의 3몰. 답이야. 얘네 둘이 남아서 4분의 3몰이야. 됐어? 근데 왜 이게 답이야? 자, 간다. 얘네들은 정수비만 되니까 만약에 얘가 1대 2라면 얘가 만약에 1대 2라면 됐어? 0.5몰이 반응하면 1대 2니까 얘가 0.5몰이 다 반응하는 거 알겠지 지금 내가? 네. 그럼 얘가 2라면 최소한 몇 몰은 돼야 돼? 1몰은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이 합쳐서 4분의 3몰이래.
그러면 얘는 2몰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불가한 거야. 근데 정수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선생님 3 되겠죠. 또라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 문제가 수준이 헐 돼버린 거야. 얘 몇 몰? 1몰. 됐어? 다시 한번. 됐어? 자료 봐. 주어진 자료를 보는 거야. 자료를. 됐니? 반응 전에 부피인데 반응 후에는 자료를 뭘로 줬어? 질량으로 줬어. 그러니까 첫 번째 못 써먹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못 써먹어. 두 번째, 반응 전에 부피인데 반응 후 전체 부피를 줬어. 근데 반응 전에 전체 부피를 안 줬어. 그러니까 뭐 못 써먹어? 델타 값은 못 써.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못 쓰고 델타 값도 못 쓰고. 그랬더니 분자량이 있어서 얘가 몇 몰인지 뭘 써먹을 자료가 없지. 그럼 뭐 있다고? 개수비는 정수비를 쓸 수 있어. 개수비는 무슨 비? 정수비야.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봐. 누가 11.2L가 있었는데 반응 후 X의 질량이 0이야. 네가 한개 반응몰. V1만큼 있었는데 얘가 0.5가 남았어. Y가 0.5 남았어. 그러면 네가 여기서 뭐? 과량. 그러면 반응 끝나고 무조건 Y는 남아있어야 돼. 과량이니까. 그 다음에 반응 끝나고 X와 Y가 반응해서 A가 생성된다니까 A도 생성됐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런데 부피로 자료를 줬으니까 몰 수비는 부피비야. 이런 거 안 줘도 돼. 근데 줬으니까 감사하게 써먹긴 할게. 됐니? 얘가 몇 몰 있었어? 반응량 0.5몰. 됐니? 얘가 0.5몰. 근데 얘가 X몰. 됐니? 근데 반응이 끝나니까 줘버린 거야. 몇 몰? 4분의 3몰. 몇 몰? 4분의 3몰. 혹시 이게 왜 4분의 3몰인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 22.4L가 1몰이라고 했으니까 16.8L는 22.4로 나누면 4분의 3이야. 4분의 3몰. 됐어요? 그러면 간다. 몰수비는 정수비만 된다. 개수비는 정수비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 몰? 0.5몰이 모두 반응했어. 근데 얘네들 합쳐서 어떻게 돼야 돼? 1몰이 안 돼. 1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의 배수만 작동하니까 1몰이 안 된다고. 1몰이 안 된다고. 됐니? 그럼 얘는 몇 몰만 가능한 거야? 1몰만 가능한 거야.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아야 돼? 1대1이라는 걸 알아야 돼. 1대2는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알겠니? 얘가 모두 반응하는데 0.5몰인데 얘네 개수가 1대2면 얘만 해도 몇 몰 나와야 돼? 1몰이 나와야 되는데 이 4분의 3몰은 1몰 자체가 안 되잖아. 둘이 합쳐서 1도 안 되는 거니까. 인젠 이해됐죠? 한 번 더 했는데 그래서 A가 1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끝났지 뭐. X, 2, Y, 4. 근데 얘가 1 돼야 되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X2, Y4가 돼야 되겠지. 화학식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나머지 해볼 필요도 없어. 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 이제 다 됐으니까 분자량도 구해볼게, 내가. 분자량 구한다. 됐니? 왜? 자, 4분의 3몰인데 이걸 다시 나눌 수 있겠지? 4분의 3몰인데 나눌 수 있잖아. 얘가 0.5몰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5몰.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2몰. 그럼 얘가 4분의 3몰이었으니까 얘가 4분의 1몰. 됐죠? 그러니까 Y의 질량이 얼마? 4분의 1몰. 4분의 1몰이 얼마? 0.5g. 됐니? 그럼 1몰의 질량을 우리 뭐라 그래? 분자량. 그러면 Y의 분자량 나왔어. Y 분자량 얼마? 2. 왜? 4분의 1몰이 0.5니까 여기다 4 곱하면 분자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 나왔어. 이걸 요 밑에서 하면 X의 분자량도 똑같이 나와. 자, 연습 삼아 할게. 답은 다 나올 것 같지만 또 해볼게. 자, 연습 삼아 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또 해본다. 뚝뚝뚝뚝 또 해본다. 뚝뚝뚝뚝 또 해본다. 왜? 나는 개수를 안 했지. 2대 1대2. 근데 봐라. V2.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0.5몰.
얘 0.5몰이잖아. 됐죠? 그럼 얘 0.5몰이다. 근데 반응하니까 Y가 0이 됐어. 그럼 얘가 몇 몰? 0.5몰이 한 개 반응물. 0.5몰이 모두 반응한 거지? 그러면 V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새끼가 과량. 얘가 과량이야, 이번에는. 여기가 과량. 얘가 남아돈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가 과량인데, 얘가 한 개 반응물인데, 우리가 아까 계속해놨지? 1대 2대 1이 생겨야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0.5몰이면, 됐니? 여기서 A라는 또는 X2, Y4라고 할게. Y4가 몇 몰 생겨야 돼? 1대 2니까, 2대 1이니까 이거의 절반 생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몰 생겨야 돼? 그냥 4분의 1몰이라고 하자. 분수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됐니? 얘가 2분의 1몰, 그럼 얘는 얼마야? 그거 2분의 1. 4분의 1몰이 생기겠지. 얘 4분의 1몰이 생길 거야. 됐니? 그러면 남아있는 과량이 X니까 X2가 몇 몰 생겨야 돼? 전체가 몇 몰이야? 22.4리터니까. 1몰. 그럼 얘가 4분의 1몰, 얘가 얼마? 4분의 3몰.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럼 이 4분의 3몰이 생겼는데, 걔가 몇 g이야? 21g이래. 4분의 3몰, X2, 4분의 3몰이 남았는데, 그거 남은 게 21g이래. 됐어요? 그럼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은 얼마냐 하는 거지?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2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2의 분자량은 얼마가 돼야 돼? 28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럼 얘 28, 그러니까 얘도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뭘 몰라. 얘 얼마? 1몰이니까 28. 얘 2몰이니까 얼마? 4. 그러면 얘 얼마 나와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얼마 나와야 돼? 32가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XY2는 얼마가 돼야 돼? X2Y4는 분자량 32.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해서도 알 수 있었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다 나왔을 겁니다. 지문 보기 갑시다. V1, V2 구해놔야 되는구나. V1, V2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 얼마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부피로 물어봤으니까 부피 얼마 있으면 되겠어? 얘가 지금 남은 게 몇 몰이지? 4분의 1몰이지? 4분의 1몰. 근데 얘가 반응량이 얼마가 돼야 되겠지? 얘가 0.5몰. 근데 0.5몰의 2배니까 얼마가 돼야 돼? 1몰. 그러면 여기 반응량 1몰, 남은 거 4분의 1몰. 그럼 얼마야? 4분의 5몰. 그러니까 얘는 4분의 5몰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돼야지? 요거 몇 몰이 반응한 거야? 2분의 1몰이 반응한 거지? 그럼 여기 반응량 얼마야? 4분의 1몰이 반응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 반응량 4분의 1몰. 근데 얘 남은 양 아까 얼마였어? 4분의 3몰이 남았지? 그러면 반응량 4분의 1몰, 남은 거 4분의 3몰. 그러면 전체 얼마 있어야 돼? 4분의 4몰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1몰.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다 나왔겠죠? 그러면 기억, V1은 얼마냐 물어봤어. V1 얼마야? 4분의 5몰의 부피는 얼마냐? 라는 거지. 22.4리터에다가 4분의 1이면 얼마야? 5.6인가? 5.6 더하면 되겠지? 그럼 28 맞습니다. 니은 V2는 얼마야? 1몰의 부피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22.4리터 맞습니다. A의 분자량 얼마야? A 분자량 아까 구해놨는데? A가 누구야? A가 얘구나. 그럼 얘는 분자량 얼마가 돼야 돼? 32가 돼야 되겠죠? 얘는 분자량 32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요 정도 난도는 해야 돼. 아마 요 정도까지 풀면 학교에서 제일 고난도까지 풀이가 된 걸 거야. 요 정도까지만 풀면 돼요. 수능 문제 킬러 문항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여기다 밀도를 집어넣기도 해. 근데 너희들은 수능에서 이제 화학 원이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손을 못 댈 거란 말이야. 되지도 않아, 절대로. 사실은 학교 선생님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도 풀어줄 확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왜 못해서가 아니라 교과서가 너무 양이 많아. 교과서 양이 너무 많아. 근데 너희들이 이 교과서를 1학기 만에 끝내야 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바빠.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심화 문제까지 막 풀어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간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 계속 갑니다. 또 다음 질문. 집에 가야 되겠는데? 또 마지막 문제. 뭐 할까요? 두 문제 중에 하나. 둘 다는 못하겠어. 50번. 과감하게 50번이야? 이 문제는 쉽잖아. 네. 됐니? 자, 봐. 이 문제는 왜 쉬워? 이 문제는 더 쉬워. 변화량. 봐라. 그렇지. 변화량인데 뭘로 풀어?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는 아까 반응 후에 전체 부피를 안 줬어. 대신 뭐의 부피를 줬어? 생성물의 양을 줬지. 그럼 얘네들의 생성물의 양이 주면 생성물의 양이 같으면 뭐의 양도 같아야 돼? 변화량. 그렇지. 반응 양도 같아야 되겠지. 어차피 생성물의 양이 같으니까 반응물의 양도 같아야 되겠지. 그럼 끝났네. 얘네들의 반응물의 양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한 개 반응물이 같아야 되겠지. 한 개 반응물 같은 거 누구야? 30, 30. 됐어요? 근데 여기서 30하고 10하고 얘가 한 개 반응물은 아니겠지? 얘네가 같아야 되니까 15, 30이 되겠지. 됐니? 봐라. 그러면 생성물이 2배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물이 2배란 말이야. 생성물이 2배인 거지. 그럼 생성물이 2배 되려니까 이건 2배 되지. 네. 됐니?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배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얘는 2배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두 반응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60이 반응했겠지? 그럼 반응비는 어때? 20대 60 또는 얼마가 돼? 여기가 그치겠네. 됐어요? 그럼 10대 3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1대 3대 2. 됐어요? A, B, C는 1대 3대 2였습니다. 그냥 풀리는 거야. 뭐 가지고? 생성물의 양이 몇 배냐 가지고 빨리 합시다. 봐봐. 에이! 눈을 풀어! 필기도 하지 말고 쪽팔리게. 눈을 풀어! 됐니? 뭐 자료가 보여? 필요 안 눈을 풀어. 반응물에 A, B. 그럼 반응물에 무슨 부피? 전체 부피. 반응 후에 무슨 부피? 전체 부피. 뭘로 풀어? 그렇지. 변화량 묶는 거지. 반응 전에 전체 부피, 반응 후에 전체. 그럼 나이가 너무 쉽잖아. 됐어? 어떻게 할 거야? 해볼까? 45네. 얼마 됐어? 25 되네. 45가 25 된 거지. 그 얼마 된 거야? 델타 값은? 20. 얘는 얼마야? 25네. 15.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0. 델타 값이 10이야. 그럼 실험 1하고 2하고 무슨 차이가 나? 실험 1보다 실험 2가 2배 반응한 거야. 그럼 2배 반응하게끔 보면 되겠지. 네. 잘 봐. 문제가 쉬우니까. 여기서 얘가 한 개 반응물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모두 다 반응했다면 여기서 2배 반응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몇가 필요해? 40이 필요한데 이거 40이 안 되잖아, 지금. 3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될 수가 없지. 됐어요? 끝. 그럼 봐. 여기서 얘가 모두 반응했지. 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2배 반응한다 그랬지. 그럼 2배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얘는 15야. 그럼 여기서 모두 반응한 건 얼마야? 10. 그렇지. 이거 10이 반응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10이 모두 반응했는데 얘가 15나 있지. 그럼 이 새끼가 과량인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한 개 반응 뭐, 아유, 창피해라, 씨.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한 거야? 10대 30. 1대 3이네. 1대 3.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봐라. 1대 30이 반응했지. 네. 근데 여기서 얼마 남았어? 5 남아있겠지. 여기 반응 촘촘이니까 반응물 A가 얼마 남아있어야 돼? 5 남아있겠지. 근데 전체 부피가 얼마래? 20이지. 됐니? 25지. 그럼 여기서 생성된 건 누구야? C가 돼야 되겠지. C는 얼마나 생겼어? 20. 그럼 C는 20. 그러면 1대 3대 2. 1대 3대 2. 끝. 이 보는 눈만 있으면 얼마나 쉽냐고. 1대 3대 2지. 그럼 1대 왜 울어? 이런 걸로 울어, 남자 새끼가. 괜찮아? 됐니? 여기서도 1대 3대지. 그럼 뭐야? 10 모두 반응해야 되겠지. 얼마 반응해야 돼? 30. 그럼 여기 얼마 남아있어야 돼? B가. 뭐라고? B가 얼마 남아야 돼? 5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대 3대 2로 생긴다 그랬지. 그럼 C가 얼마 생겨야 돼? 20. 그러니까 C는 20 생겼고 B가 5 남았으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25. 25. 뭐 해? 더?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뭘로 풀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학교에서 제일 수준 높은 문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문제를 준다고 해도 딱 보고 어때? 에이. 그러고 푸는 거야. 그리고 쪽팔리면 한쪽 눈을 감아. 두 눈 부릅뜨려 풀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알겠니? 또 친구들이 막 세 줄 풀이막 같은 거 하면 옆에 쓱 가서 하는 거야. 1대 3대 2 그러고 가는 거야. 친구들이 너 왜 1대 3대 2야? 그랬더니 그냥 1대 3대 2가 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찍었어. 그래 알겠니? 야 한계 반응물이 이건데 배수 변화량이 이거니까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 쪽팔리니까. 그냥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냥 1대 3대 2 같았어. 왠지 1대 3대 2가 아니겠니? 막 이런 거. X는 얼마였더니 25? 왜? 그랬더니 25가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는 거 알겠니? 자, 답은 내고 갑시다. 그래서 기억 실험에서는 B가 남았어. 얘 나가면 누가 남았어? A가 남았는데 실험 1에서는 A가 남았죠? 얼마 남았어? A가 5 남았습니다. X, BC 뭐야? BC 얼마야? BC BC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5. 그 다음에 X는 아까 얼마였어? 25. 5분의 25니까 5네 진짜. 답이 니은 맞습니다. 1과 3을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를 섞어. 남은 기체를 섞자고 1과 1과 2. 그럼 1에서는 얘가 얼마 남았어? 5가 남았고 얘는 얼마 남았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1대 3인데 여기 얼마야? 5 남는데? 그럼 1대 1인데? 그럼 누가 남아야 되겠어? A가 남아야 되겠지? 근데 남지 않고 B가 남는다? 안 됩니다. A가 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오늘 뭐 배웠는지 알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 나갈 거야. 자, 약간 책에 있는 정석 풀이편에서 약간 벗어나죠? 그래야 빠른 거야. 정석적인 풀이편에서는 조금 느려.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나갈 거야. 계속 이것만 잡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문제는 계속 숙제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은 하고요. 그래서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됐어? 민지야.